년이 또 거짓말을 하네? 분명히 내 지갑에 수표가 있었는데 지금 봐봐, 없잖아. 그럼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 우리 용석이가 지 엄마 돈을 손댔겠냐? 네 년밖에 없어. 왜? 둘째가 같이 내 재산 홀라당 하자고 꼬시든? 이년들이 정말? 여보, 그냥 집으로 가. 내가 어머니 잡고 있을게. 어머니, 정말 지연이한테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돈을 왜 가져가요? 저는 동서만큼의 넓은 포용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까지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시댁의 발길을 끊기로 했죠. 동서에게 미안했지만 제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는 시댁에서 동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게 훤히 보이다 보니 동서에게 몇 번이고 시댁에 찾아가지 말라는 말도 했었죠. 그런데 자기는 아직 며느리 노릇도 얼마 안 했다며 시모 곁에서 제 몫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머님 절대 안 변하실 거야. 동서도 희석이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서 알잖아. 자식들한테까지 인색한 거.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내가 동서한테 미안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어머님께 빚진 것도 없는데 자기 자식들만 어머님께 잘하면 되지. 형님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어머님 밑에서 열심히 며느리 노릇 하셨잖아요. 저는 형님에 비하면 고생은 하지도 않았죠. 저도 견딜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일도 겪으시고 죄송해요. 다행히 동서와 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발길을 끊으며 동서가 하는 일이 더 늘어났을 텐데도 말이죠. 집에 자주 들어오라고 해서 일을 많이 시키거나 제사를 일일이 차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많을 텐데 그걸 혼자 다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동서가 저와 시모의 싸움 사이에 끼인 존재인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며 동서에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모를 챙겨주었지만 저는 우리 동서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몫까지 하고 있는 동서에게 제 마음이 전달될 것 같았거든요. 형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는데요. 뭘 이런 걸 또 챙겨주세요. 저번에 화장품 선물 주신 게 얼마나 됐다고요. 번번이 감사해요.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동서가 왜 하는 게 없어. 괜히 나 때문에 동서가 어머님 댁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번이나 된다고요. 명절에 음식 얼마 차리지도 않고 요즘에는 무조건 싸게 해오라고 해서 대부분 밖에서 사와요. 그래도 둘이서 뭐든 나눠 감당하는 거랑 혼자 감당하는 거랑 같나. 동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차피 동서 안 간다고 해도 대단한 난리칠 어머님 아니잖아. 오히려 추석이다 설이다 찾아가지 말고 돈을 드리면 더 좋아할 뿐이야. 괜히 찾아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술주정 받아주지 말고 동서도 그쪽에 발길 끊어. 조씨 집안 남자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동서도 알잖아. 희석이도 저번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머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죽어서까지 그 돈들 전부 자기 품에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야. 물론 동서가 꼭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하러 욕까지 들으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해.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러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형님께서 선물도 챙겨주시니 일석이조잖아요. 또 요즘에는 제가 가야 할 나름의 이유도 있어서요. 가야 할 이유? 그게 뭔데? 왜? 어머님 어디 안 좋으셔? 그이에게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요즘에 따로 시키시는 일들이 좀 있어서요.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자고 저 부르셨거든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김장을 한다고? 무슨 일이래? 맨날 사먹는 게 싸다고 하던 사람이?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자기 집에 있으면 뭐 훔쳐간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그러게요.
이제는 김치를 해다 드시고 싶은가 봐요. 참 별일이다 싶었어요. 어머님께서는 혼자 사는 집에 김치 해먹어봤자 얼마나 먹냐며 김장하는 값이 사먹는 것보다 더 들어 절대로 김장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동서가 집에 발을 붙이기만 했다 하면 맨날 자기 돈을 노리고 집에 왔다며 집 나갈 때마다 몸수색을 해서 뭐 가져가는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던 시모인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김장을 하러 동서를 부른 건지 좀처럼 추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김장을 혼자 하는 동서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모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미리 김장을 하자며 준비하는 걸 봐선 동서가 꽤나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뻔히 동서에게 고생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에 시댁에 가서 동서가 홀로 할 김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저는 동서를 돕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던 저는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는데 안쪽에서 동서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서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시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일이어서 어리나간 채로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죠. 아줌마, 이혼하면 남이야. 알겠어? 우리 관계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관계라고. 그러면 정도껏 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내가 무릎까지 빌며 부탁했는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가지고 놀 수가 있냐고! 길길이 날뛰는 동서를 우선 말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께서 잘못했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선 저는 동서를 시모 곁에서 떼어놓았죠. 그리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동서, 우선 진정 좀 해. 무슨 일이길래 어머님을 두들겨 패. 또 술 먹고 동서에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한 거야? 제가 동서를 진정시키자 잔뜩 화가 나 있던 동서는 그나마 화를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모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도 화가 났을 정도로요. 사실 한 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전세금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도움 좀 부탁한다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돈 몇천만 원은 어떻게 융통해 온다고 해도 몇 억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해요. 형님께 부탁해보려고도 생각했는데 괜히 말했다가 걱정만 안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집에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어머님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형님도 아시죠? 어머님께 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이번에는 제 사정 봐주시고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년 안에 갚겠다고 차용증도 쓴다고 했다고요.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 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그 정도 돈을 바로 빼올 수는 없으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보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투자 때문에 분산한 돈이 많고 직접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알아본다고요. 저도 한 달 안에만 해결을 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머님께서 먼저 다른 각서 하나 쓰자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데 응당한 값을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평범한 며느리 노릇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제가 얼마나 시달린 줄 아세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아침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나, 일하고 있는 저한테 당장 집에 와서 심부름하라고 하고 사람을 하인 다루듯이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하는 정성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어머님께서 저를 농락했던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애초에 어머님은 저한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돈 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요. 제가 김장을 담그고 있으니까 겉절이에는 수육을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 고기를 삶더라고요. 당연히 술도 한잔 했죠. 그리고는 매번 술 먹으면 하던 것처럼 2년 전년 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제 꼴이 우습다는 거예요. 겨우 그 돈 하나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그러더니 애초에 자기는 저희 집에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서 저보고 김장까지만 하고 바보짓 그만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 돈 빌려주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돈을 왜 빌려주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혹시나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했는데 그럴 생각 없었다면서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빌려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시간 안 끌고 돈 빌려줬을 거라면서 통장도 보여주는 거 있죠? 오히려 그 사이에 자기가 쓴 돈을 보여주면서 약을 올리니까 제가 눈이 돌아서 두들겨 패고 있던 거죠. 덩달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동서에게 한 행동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도 동서 편을 들게 되었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작당 모의 다 했냐? 왜? 첫째 너도 돈 빌려달라고 하고 나 때리려고? 난 니년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 돈 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시집 온 거를 알고 있었다고. 근데 니년들은 나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들인데 니깐년들에게 뺏길 줄 알고? 더 때려봐라.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이라도 빼올 수 있는지. 어머님께서는 동서한테 맞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세요? 동서한테 이야기 듣자 하니 맞을 짓 하셔서 맞았던데.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들들도 그렇고 저와 동서도 그렇고 어머님 재산의 털끝만큼도 관심 없어요. 애초에 어머님 재산에 관심 있었으면 저희들 중 하나라도 어머님 눈에 들려고 꼬리치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동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님 생각해서 제 목까지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말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께서 돈에 집착하시는 모습 보고 좀 심하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여자 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돈에 집착하나 싶어서 이해도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아주 돈에 미치셨네요. 어머님, 사람 있고 돈 있는 거지 돈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이구 놀고들 있네. 말은 누구든 그렇게 못해? 내 돈 보고 이 집에 시집 왔으면서 시치미를 떼기는. 이년들아, 내가 니년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둘째 너, 오늘 한 짓으로 네 부모 전세금은 날아간 줄 알아라.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 하는 거 봐서 도와줄까 싶었는데 시애미를 때리는 년에게 무슨 돈을 빌려줘? 네 부모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목을 매서 죽든 알아서들 해라. 뭐? 당신 정말 정신 못 차렸지? 아주 더 맞아봐야 그 입 다물지. 동서, 그만해. 됐어. 뭐하러 저런 사람 상대를 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런 여자 상대하지 말자. 여기서 더 같이 상대해봤자 우리도 저 여자급이 되는 거야. 그만하고 나가자. 그래 이년들아, 어서 꺼져버려라. 나중에 봐라. 니년들이 돈 빌려달라고 찾아와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결국 내 아들들도 내 돈이 더 중요해서 니년들 버릴 거야. 그럼 니년들은 오늘 이 일을 후회할 거고. 마음 같아서는 쉬지도 않고 조잘거리는 시모의 입을 꿰매버리고 동서가 했듯이 후드려 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에게나 하는 짓이지 애초에 돈에 미쳐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에게 해봤자 제 손만 아플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죠. 동서에게 빌려줘야 하는 그 금액이 꽤나 큰 돈이어서 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남편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조금씩 부탁을 하여 그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시동생을 불러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좀 전의 일에 궁금해하는 두 사람에게 동서가 겪었던 일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가까이에서 시모와 지내왔던 두 사람이었기에 동서가 겪은 일을 모두 단 한 번의 물음 없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형수님. 설마 이 정도 일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장남으로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떠한 대처도 못한 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정신을 차리실 분도 아니고 저렇게 가족들도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하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더는 헛된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오늘같이 애먼 피해자만 만들 뿐이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들 노릇 그만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께 한 행동들이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값어치는 충분히 한 것 같아. 어머니가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브앤테이크가 성립이 안 돼. 매번 우리만 마음이든 정성이든 어머니에게 주고 피해만 보잖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와 연 끊으려고 한다. 희석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야 형이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맙지. 내가 동생인데 형을 두고 이런 말 하기 힘드니까. 나도 솔직히 희수가 어머니 찾아가는 거 매번 마음에 걸렸어. 맨날 사람 무시하고 술 먹으면 욕이나 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부모 자식 간 연 끊어서 우리 가족 편할 수만 있다면 난 찬성이야.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은 시모와 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고 시모가 술이 깬 다음날 집으로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모는 그런 상황까지 예상을 못했었나 봅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이라도 자신의 옆에 붙어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면서까지요. 남편과 시동생 말로는 두 사람이 연을 끊겠다고 말을 하자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것도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줄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 전부 포기를 할 수 있냐며 두 사람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 돈이면 더 참하고 좋은 여자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순간에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남편과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그 자리를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참 볼만했어요. 그렇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하던 시모가 정작 자신의 주위에 아무도 없게 되자 불안했나 봅니다. 동서에게 이제서야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죠. 아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솔직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한다니 진짜 너무 치사하더라고요. 동서에게 퇴짜를 맞은 시모는 그 이후 저에게 연락이 왔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혼 전 못 도와준 일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는 소리와 술에 취한 행동들을 사과하면서 말이죠.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마치 대사를 읽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똑같이 행동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시모는 저희들 환심을 사려고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시모와는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명절이면 시모 생각이 좀 나긴 해요. 물론 어떠한 동정심도 들지 않지만요. 그냥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깨달았을까 궁금해하는 정도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명절날 외로움이 더 커진다고 하던데 제발 시모가 정신 차리고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시모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중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